자, STS를 실행시키고요. 오늘은 AJAX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것을 웹페이지로 전달받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AJAX는 뭐냐면 비동기식 통신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버와 통신을 하다 보면 웹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을 해야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새로 고침 없이 바로바로 서버로부터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AJAX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봐야 어떻게 만드는지 익숙해지고 그 구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 만들었던 카 프로젝트를 놔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써야 할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들은 선생님이 그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급반 게시판, 자, 앱개발반 카페 중급반 게시판에 보면 웹 XML 그래드, 그 다음에 그래드 디펜던시 설정, 스프링 MVC, JDBC 관련 설정, 자, 요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요걸 띄워놓고 필요한 코드들은 복사해서 갖다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에 New로 갑니다. 자, New로 가서 오더를 클릭하세요. 자, 오더에 보면 폴더의 중간 정도 보면 그래들이라고 있는데, 자, 그래들 STS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들이 없는 사람은 처음 STS 환경 설정 부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데 안 깔려 있으면 여기 안 떠요. 자, 그래들 STS 프로젝트 클릭하고 넥스트 버튼. 자, 프로젝트 이름 첫 시작 글자는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자, AJAX 프로젝트라고 하고 샘플 프로젝트는 자바 퀵스타트. 자, 이렇게 설정하고 피니시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코드가 들어간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겠죠. 자,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어 창에 보면 AJAX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자, 확장을 해보면 자, 기본 폴더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src 메인 자바, 그 다음에 src 메인 리소스, src 테스트 자바, src 테스트 리소스, 이 안에 있는 패키지들이 있죠. org.gradle이라는 패키지를 전부 다 삭제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STS에서 만들어주는 샘플인데, 우리는 패키지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 쓸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자, 4개를 삭제를 합니다. 자, 4개 삭제해주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해줄 일이 build.gradle입니다. build.gradle를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쓰는 자바 버전을 선택을 합니다. 자바 버전은 1.7, 7.0이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설명들은 그래들 디펜던시 설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바 이클립스 WTP, 자,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화면을 잠깐 줄여보죠.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보면 자바하고 이클립스 WTP. 자, 자바하고 이클립스인데 여기 다르죠? WTP.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나요? 자, 이 apply plugin WAR 압축 파일 이름인데, 자, 요걸 추가해주고 자바 버전 1.7. 나머지 만질 필요 없이 dependenc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dependency 부분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 코드가 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dependency 보면 기본 코드 2개.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보기 좋게 정렬하겠습니다. 자, 됐죠. 어디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스프링, 마이바티스, JDBC, MySQL 커넥터, 인젝트, 잭슨, 바인드. 자,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코드의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고 읽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관련 책을 한번 읽는 것을 추천하고, 아직 중학생 수준에서 읽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아직까지 배우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맛배기로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든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나중에 전공서적을 사서 읽어도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이 STS라는 툴은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쓰는 기능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는 툴을 썼을 때, 즉 STS가 나오기 전에, 스프링이라는 툴이 나오기 전에는 여기 필요한 파일들을 전부 다 일일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리소스 폴더에, 여기 리소스 폴더 있죠? 아니 뭐 리소스 폴더에 다 담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0개의 사이트를 방문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을 그냥 이렇게 주소만 쳐서 넣어주면, 주소만 찾아서 넣어주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폴더 안에 담아줍니다. 그럼 이 주소는 어디서 나느냐? 주소를 나타내는 그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자, 내가 필요한 요거 API가 필요하면 요걸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냥 이 주소가. 자, 이거는 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대부분 처음에는 책을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몇 개 이런 정도의 파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드입니다. 자, 대충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일단 저장을 했으면 여기 있는 필요한 파일들을 불러드려야겠죠. 자, 불러드리는 방법은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그래들 메뉴에서 리프레시 어를 누르면, 자, 아래쪽에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 썼던 주소로 접속을 해서 자동으로 불러드립니다.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불러드리니까 STS를 실행하려면 당연히 인터넷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에러가 뜰 거예요. 자, 빌드 석세스풀이 나오면 모든 로딩이 완료됐고, 이러한 파일들은 그래들 디펜던시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비교해보면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파일은 여기 src 안에 메인 안에 웹 앱이라는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메인 안에 new 폴더, 여기다 웹 앱 폴더를 만들고, 이 웹 src 안에 웹 앱 안에 새로운 폴더를 다시 만드는데, 폴더 이름은 대문자로 웹 inf 라고 하십니다. 자, 웹 inf 안에 new를 눌러서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오더. 자, 밑에 쭉 가보면 XML이라는 폴더 있습니다. XML 폴더에다가 XML 파일 클릭, XML 파일에서 넥스트 버튼, 이름은 웹 XML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고 스키마 파일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 자, 셀렉트 XML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좀 키우죠. 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 EE에서 여기 웹앱 자바 EE 슬래시 웹앱 3.0 요거 쓰겠습니다. 자, 비슷한 게 많으니까 잘 보세요. 근데 뒤에가 조금씩 달라요. 위에는 자바, 여기도 자바 EE가 있는데 웹앱이 없죠. 자, 자바하고 웹앱이 있는데 쭉 내려오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바 웹 어디 갔어? 자바 웹앱 자바 웹앱 3.0 요거 쓰겠습니다. 넥스트 버튼. 자, 피니시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코드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XML, HTML 태그처럼 쌍이 맞아야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카페에 보면 이번에는 웹 XML 파일 내용 있죠. 자, 요거 클릭.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서 요 안에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 빨간 줄 뜨죠? 일단 이름을 바꿔야 돼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이거 오픈 웨딩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쓰던 프로젝트 이름이고 오늘 우리가 쓰는 프로젝트 이름은 AJAX죠. 그 다음에 자바 여기 맨 위에 보면 자바 EE 콜론 웹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앱 앞에 있는 걸 지워줍니다. 끝에도 지워줍니다. 쌍을 맞춰야 되니까 짝을. 자, 에러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여기 나와 있고 웰컴 파일은 자 index.js 파일을 시작 파일로 하겠다. index.js 파일을 발견하면 알아서 이것을 시작 페이지로 잡습니다. 스프링이. 자, 모든 명령어 처리는 디스패처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스프링 관련 설정 파일들을 여기다가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는 총 몇 가지를 만들 거냐면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웹 inf라는 폴더 안에 여기 있죠. 이 폴더 안에 spring mvc.xml을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spring config 마찬가지로 웹 inf 폴더 안에 spring config.xml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제 자, 경로명을 써서 찾을 수 있게 스프링이 이 설정 파일들을 찾을 수 있게 써주는 것이고 이 작업들은 시작할 때 한 번만 작업해라 라는 뜻에서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대충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코드들인지. 자, 우리가 컨트롤러의 이름을 쓸 때 뭐뭐.do 라는 .do라는 확장자를 쓸 텐데 .do로 끝나는 것은 모두 스프링이 검색을 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접속을 하게 되면 스프링이 알아채고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필터 부분은 한글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TF-8이라는 스프링 캐릭터 코드를 써주는 것입니다. 인코딩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UTF-8 많이 들어봤죠? 자, 대충 이런 코드들입니다. 저장하시고 자,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해줬던 두 가지 설정 파일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웹 inf 폴더 안에다가 new 여기에 spring bin configuration 파일이라고 있죠. 요거 클릭. 이름을 그대로 쳐줘야 됩니다. 여기 기록한 이름대로 spring mvc.xml spring -mvc next 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거는 bin jdbc는 이따가 추가할게요. 지금 추가하지 않고 mvc 이 정도로 하면 되네. 자, 컨텍스트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네요. bin 컨텍스트 mvc 자, 넥스트 버튼 눌러도 되고 바로 피니시 버튼 눌러도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페에 있습니다. 자, mvc 관련 스프링 mvc xml 기본 내용이라고 있죠. 자, 컨텍스트 mvc bin 요 세 종류가 있죠. 자, 요거 복사합니다.
복사. 자, 붙여넣겠죠. 우리는 패키지 이름을 여기다가 요거랑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 패키지 이름에 속하는 것들을 검출할 것이기 때문에 com.test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키지 이름을 바꾸고 싶다. 여기 있는 이름도 바꿔야겠죠. 자, view resolver. 자, 모든 파일, JSP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검출하겠다. 라는 것이고. 자, 저장합니다. 제대로 됐죠. 두 번째 할 것은, 아까 요거는 만들었고요, 지금. 두 번째 거, spring config xml 파일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웹 inf 폴더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new, spring bin. 자, 이름을 보고 그대로 칩시다. spring config.xml. 자,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필요한 파일들 한번 볼까요? 자, spring config 어디 있을까요? 요건데 JDBC 관련 설정이 config 관련 설정입니다. MVC는 했고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번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을 거니까 이따 쓸 때 추가할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행할 때 에러 나니까 일단 필요한 게 JEE 정도가 있겠는데 데이터 소스 스프링 MVC 빈과 JEE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일단 빈 JEE 정도만 추가해놓고 피니시 버튼 눌러놓을게요. 자, 내용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JDBC 데이터베이스 관련 설정을 지금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할 때 추가하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코드 작성은 끝났습니다. 대략 이렇게 하는데 한 17분 정도 걸리네요. 자, 17분 정도. 이제 계속 숙달이 되면 프로젝트 만드는데 시간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한 번 하는 거니까 처음에 좀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고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테스트할 때. 자, 일단은 모든 것을 저장하고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src main.java 폴더에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new 컨트롤러. 모든 것은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패키지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패키지 이름은 com.test로 시작한다 그랬죠? com.test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뒤에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컨트롤러면 컨트롤러. 여기 하나의 약속이죠, 그냥. 도메인이면 도메인, 뭐 매퍼면 매퍼. 이렇게 com.test.controller, com.test.domain, com.test.dao 뭐 이런 식으로 다 나갑니다. 컨트롤러. 이것도 정해진 문법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 정하듯이 변수 이름 정하듯이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넣어놓고 만들고 이 안에 컨트롤러만 모아놓는 거죠. 피니시. 자,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의 뭐 폴더 생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개념은. 자, com.test.controller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new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러 클래스 이름은 main controller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만질 필요 없고요. 이름만 정하고 finish. 자, 이렇게 됐습니다. 메인 컨트롤러. 자, 이 메인 컨트롤러는 앞에 이름을 붙이는데 REST 컨트롤러입니다. 마우스 어디 갔죠? 자동 완성 기능을 쓰려고 그랬는데 REST 컨트롤러. 자, 윈도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 완성 기능이 뜹니다. 자, REST 컨트롤러. 첫 번째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뭘로 할까요? return, return, 네. 첫 번째 public, 그 다음에 string, string, 컨트롤 이름은 return, return, string, return. 자, 메소드 이름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자, 이거는 함수 이름이고요. return.string. 우리가 할 거는 데이터를 받아서 스트링, 문자열을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return string으로 정한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반환형입니다. 스트링형을 반환할 것이다. 숫자를 반환할 것이면 int라고 써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매핑을 안 썼네요. MA PP 매핑 그리고 value는 뭘로 할까요? string 똑같이 할 거예요. 함수 이름 return string.do. 자, 매핑 왜 오류나죠? 매핑이 아닌가? 리퀘스트 매핑이네요. 그냥 매핑이 아니고 request 매핑입니다. 리퀘스트 매핑. 자, return.string.do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함수 다른 처리는 없고 그냥 바로 return 해주죠. return return 뭐라고 return 할까요? 똑같이 쓸까요? return string.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컨트롤러는 완성이 됐고, 두 번째, 여기에 접속할 웹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웹페이지는 웹앱이라는 폴더에다가 만듭니다. 웹앱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new, 그 다음에 order, 웹이라는 폴더에 보면 JSP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next, index.js 시작 파일이겠죠? finish. 자, 캐릭터 셋 코드가 UTF-8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jQuery라는 걸 쓸 텐데 우리는 자, jQuery 사이트는 뭐지? 자, jQuery.com 자, 다운로드로 들어가 보면 CDN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구글 CDN 있죠? 구글 CDN 스크롤 맨 위에 올리면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자, 여기 중간쯤에 보면 스크립트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하세요. 스크립트 여기까지 스크립트부터 스크립트까지 복사 해서 자, 바디 태그 맨 밑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스크립트. 자, 이제 요 안에 jQuery를 쓰면 됩니다. 자, 바디 태그 안에다가는 그냥 간단하게 버튼이라고 누르고 CLI 클릭 me라고 쓸게요. 클릭 me라는 버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를 써보면 jQuery는 이 달러 표시 특수 문자로 시작합니다. document.ready 준비되면 functi 펑션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 끝에 세미콜론. 자, 도큐먼트가 준비되면 여기에 있는 펑션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는 코드가 되겠죠. 즉
모든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클릭미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AJAX라는 게 실행이 될 텐데, 자, AJAX 실행 방법은,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태그 이름, button. 자, 이 태그 이름이 버튼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id를 쓴다. 많이 써봤죠. id, abc라고 썼으면 버튼이란 태그 이름 대신에 CSS에 썼던 것처럼 id를 나타내는 특수문자 샵을 쓰고 abc 이렇게 해도 됩니다. abc라는 id를 가진 버튼을 눌렀다면 on, 자, 이벤트를 연결해 주는 거죠. CLI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했을 때,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functio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abc라는 id를 가진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테스트로 먼저 그냥 팝업 창이 뜨게 해봅시다. 팝업 창은 alert라는 게 있어요. 자, 클릭했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미콜론. 저장하세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를 실행시키면 화면에는 클릭미라는 버튼이 하나가 나오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팝업 창으로 클릭했군요 라는 창이 뜰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Run as, Run on Server. 자, 여기서 Finish. 왜 에러가 뜰까요? 자, 에러가 뜨는 이유는 웹 XML 파일을 잘못 만들어 놨네요. 얘가 웹 INF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밖에 나와있지? 자,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Run as. 자, 계속 에러가 나는데 리프레시 all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들 웹 INF, 웹 XML 파일을 옮겨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들에서 리프레시 all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as. 자, 실행되네요. 웹 INF 폴더 안에 스프링 config, 스프링 MVC, 웹 XML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에 웹 앱이라는 폴더에 인덱스가 있어야 되고요. 자, 클릭이라는 버튼이 나왔죠? 이걸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클릭했군요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우리가 만든 그대로죠. 자, 이제 이걸 지우고 클릭하면 이거 보여준 게 이걸 클릭하면 이게 실행이 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든 코드입니다. 자, 여기 이제 AJAX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 한글로 되네. AJAX 가로 열고 AJAX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자,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때 세미콜론 까먹기 전에 미리 찍어 두고요. 첫 번째, 우리가 접속할 URL 주소를 찍어줍니다. 우리 아까 컨트롤 주소를 뭘로 했죠? 메인 컨트롤러에 return string.to라고 했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return string.to 뒤에 콤마. 자,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통신이 성공하면 success로 들어옵니다. 이 외에도 옵션이 많은데 그냥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success. 자, 만약에 통신이 성공하면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는 거예요. 자, 함수 안에 전달 인자는 result. 자, return string.do로 통신을 보내고 성공을 하면 이 return string에서 값을 리턴해 주겠죠? return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리턴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success에 있는 함수가 그 리턴해 주는 문자열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화면에 팝업 창으로 띄워 볼게요. ALERT alert 아까 팝업 창이죠. 리설트의 내용을 띄워라 세미콜론. 자, 저장하시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 잠깐 건 지우고, 자, 클릭미를 누르면 리턴 스트링인 게 나오죠. 자, 컨트롤러에서 보낸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AJAX, 즉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를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다시 웹페이지로 돌려주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return string.to에다가 뒤에 물음표하고 전달 인자를 붙여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전달 인자 그냥 임시 변수 이름입니다. 그냥 변수 이름은 임시의 이름은 ABC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통신 방식을 정해줘야 되는데 통신 방식은 타입 이거는 get 방식의 통식입니다. 자, 이 주소에다가 뒤에 어떠한 정보를 보내는 건 get 방식이라고 하고 주소 뒤에 말고 어떠한 변수를 통해서 전달한 걸 post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get 방식이니까 일단 get으로 해놓고 저장하세요. 자, 임시라는 변수에 abc라는 문자열을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임시라는 변수를 받아야겠죠? 받는 방법을 request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게 필요한데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의 변수 req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req에서 req.get request.get 파라미터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자, 우리 임시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 임시라는 이름에다가 요 abc라는 문자열을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즉 임시라는 이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 값이 여기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의 변수에 담겨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임시라는 값을 찾아 꺼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꺼내온 값을 어디에 저장해 줘야겠죠.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타입의 문자 A라고 할까요? 자, A라는 변수에 임시라는 변수에 담아온 값을 꺼내서 여기에 넣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에 뭘 넣었죠? ABC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ABC라는 값에다가 지금 이 변수 A에는 ABC가 들어 있습니다. 이 ABC에다가 다른 문자열을 더해보죠. A, B, C, D, E, F, G. 자, 그럼 총 문자가 A에는 뭐가 들어죠? A, B, C 하고 D, E, F, G 이렇게 들어가겠죠. 뒤에는 각주라고 해서 슬래시 2개 하고 쓰는 것은 메모 기능입니다. 프로그래밍이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 B, C라는 글자와 D, E, F, G를 합했어요. 자, 저장하세요. 그리고 여기 리턴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면 요걸 보내면 문자열이 전송되죠. 변수인 A를 리턴하세요. 자, 문자열을 그대로 보낼 때는 큰 다운편에 쓰고 싶은 문자열을 해서 전송을 하면 되고 변수에다가 변수를 리턴할 땐 그냥 변수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저장. 자, 이제 A라는 리퀘스트에다가 임시라는 변수를 전달해서 그걸 받아서 A에다 저장하고 이 A에다가 DEFG라는 걸 더해서 다시 웹페이지로 돌려줍니다. 그럼 팝업 창에 뭐라고 떠야 되죠? A, B, C, D, E, F, G가 떠야 되겠죠, 여기.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Run as. 리스타트.
자, 클릭미를 클릭하면 A, B, C, D, E, F, G가 뜹니다. 자, 서버로 A, B, C가 전송이 되었고, 그 서버에서 D, E, F, G라는 걸 컨트롤해서 합해서 다시 웹페이지로 돌려준 거죠. 자, 이게 바로 아작스 통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좀 다르게 한번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아까 방금 전송했던 방식이 get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주소 뒤에, 그러니까 이 주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 나오는 이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자 여기 카페.naver.com 하고 여기에다가 물음표하고 임시는 abc 뭐 이런 식으로 전송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로 전송을 하면 임시라는 이름 안에 abc라는 값이 들어간 채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주소 표시장에 모든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통장 비밀번호로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다 보이겠죠. 해커들 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면 안 됩니다. 오픈되어도 상관없는 값들을 전송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값들을,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어쨌든 주소 표시 뒤에 이렇게 전송되는 방식들이 get 방식이고, 이런 거에서 노출이 안 되게 하는 방식이 이제 뭐냐면 포스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통신 방식을 포스트로 바꾸고 이렇게 주소 뒤에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만드는 것과 같이 어떤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자, 여러분 저번에 카 프로젝트라는 거 만들었을 거예요. 카 프로젝트, 그죠? 하나의 클래스 카라는 프로젝트 안에는 메이커, 그 다음에 자동차 크기, 엔진 크기, 문의 수, 자동차 모델 이름, 이렇게 넣었었죠. 그게 하나의 클래스였는데, 자바스크립트에도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카 프로젝트는, 여기, 요거 기억나죠? 카 프로젝트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메이커, 모델, 네임 해서 이 카라는 클래스 안에 이 세 가지 변수가 담겨져 있다. 이거는 자바에서 쓰는 클래스 방식이고요. JSP나 HTML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변수를 만듭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만들 때는 bar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쓰고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변수는 여기 그냥 ABC 이렇게 값을 넣으면 되지만 이건 일반적인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성을 해야 됩니다. new라고 하고 그리고 오브젝트형으로 만들겠다. 자, 오브젝트 앞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O가 오브젝트 가로 열고 닫고. 자,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그 어떤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자열을 나타내는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소수점도 들어갈 수 있고 불런, true, false를 나타내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그런 불런형의 타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다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키와 값으로 저장됩니다. 자, 키와 값으로 저장. 키라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저장입니다. 중괄호 열고 키. 자, 아까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하면 임시라는 키 안에 abc라는 값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임시를 찾으면 거기에 abc라는 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게 오브젝트입니다. 자, 키를 만드는 방법. object.name. 자, 뒤에 나오는 게 변수 이름입니다. 여기다가 임시 쓰면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키 이름을 name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름에 your name 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두 번째 object.age 이것도 변수 이름이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지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자, 여러분 15살이니까 15살 16살인가요? 16살 두 개만 해보죠. 그럼 이 오브젝트라는 어떤 상자 안에는 이 변수 안에는 클래스라 그랬죠. 클래스 안에는 name이라는 변수와 age라는 변수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자, 이 두 개를 담아서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자, 그냥 바로 전송할 수 있고,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바, 제이슨 데이터. 자, 제이슨 데이터. 변수 이름이죠. 자, 여기다가 담게 되는데, 자, 이걸 그대로 전송하면 안 되고, 이것을 스트링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전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제이슨 타입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로 쓰세요. jason.string, string, ify. string. jason.string ify라고 쓰고, 가로 열고, 이 안에 오브젝트라고 써줍니다. 이 변수 이름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밑에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게끔 각주 처리하겠습니다. 각주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별 모양. 자, 아까 이렇게 하나씩 요것만 메모를 하고 싶다. 그럼 슬래시 2개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범위 덩어리를 통째로 동작 안 하게 하고 싶다. 각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별 슬래시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제이슨 데이터 안에는 과연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팝업 창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제이슨 데이터. 저장.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안 해도 되는데, 런에즈 할 거면 새로 고침을 알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런에즈를 할 거면 새로 고침 안 해도 됩니다. 자, 클릭 미. 왜 안 나오죠? 제이슨 데이터. 여기 오타가 있는 오브젝트인데 오타가 있네요. 복사해서 다시 오브젝트 됐네요. 자, 리프레시 한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클릭 미. 자, 이렇게 저장됩니다. name이라는 변수 안에는 yourname이라는 게 들어있고 age라는 거 안에는 16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괄호로 둘러싸여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송되는 타입을 JSON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괄호 안에 키와 값으로, 키와 값으로 두 개의 값이 들어있죠. 컴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키와 값, 한 쌍으로 이렇게 묶여서 전송되는 방식을 변수의 이름과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 변수의 이름과 변수에 담겨있는 값, 키와 값, 이렇게 한 쌍씩 전송되는 방식을 제이슨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 안에는, 그죠? 요 안에는 요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키와 값, 요것들이 하나의 일렬의 문자열 형태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이. 자, 전송을 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는 무조건 문자열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스트링 문자열로 바꿔주고 바꾼 문자열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어렵나요? 자, 어쨌든 return string.do 동일한 주소에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고 이걸 전송해 줘야겠죠. 자, 이거는 실행 안 되게 지우고, 자, 데이터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는 제이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세미콜론이 콤마 제이슨 데이터라고. 이게 제이슨 타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컨텐트 타입, t가 대문자입니다. 컨텐트 타입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캐릭터셋은 utf8 한글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글이 들어갔을 경우 깨지지 않게 캐릭터셋 코드를 해주고, 이 응용 프로그램은 제이슨 타입을 사용한다. 즉,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제이슨 타입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서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안 써주면 서버가 지금 전송된 것이 단순한 문자열인지 제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버에 뭘 전송했냐면 요걸 전송해 준 거예요. 그죠?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었고, name이라는 키 안에, 즉 변수 안에 yourname이라는 값을 넣었고 age라는 변수 안에 16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아까는 문자열 뒤에 임시라고 해가지고 아까는 여기다 쓸까요? 아까는 여기 get 방식으로 할 때는 물음표 임시는 abc 뭐 이런 식으로 전송했었죠. 자, 여기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nd 만약에 위에 있는 걸 똑같이 해볼까요? name에는 your name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nd 표시 7번 위에 있는 특수기호. 그 다음에 age에는 16 뭐 이런 식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게 get 방식입니다. get 방식. get. 자, 정보가 다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get 방식은 쓰지 않고 요거는 post 방식. 요게 post 방식입니다. 제이슨이라는 변수에 담아서 전송하는 방법. 안 보이죠? 뭐가 들어있는지. 자, 그럼 서버에서 이걸 받아야겠죠? 자, 단순히 리퀘스트로는 받을 수가 없고, 왜? 여러가지 변수가 한꺼번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는 map이라는 걸 써줘야 되는데 map m이 대문자입니다. 자, 키는 문자열이죠. 키와 값, 제이슨 타입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키와 값을 나타내주는 스트링이 키 값이고 뒤에 나오는 값은 오브젝트형입니다. 우리가 아까 만든 게 오브젝트였죠. 오브젝트는 어떤 것도 다 올 수 있어요. 문자열이든 숫자든. 자, 이 이름으로 된 이 값을 전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이슨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제이슨 타입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골뱅이 이 request body B가 대문자 R이 대문자 request body 요걸 써줘야 제이슨 타입으로 전송된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여기에 담아옵니다. 제이슨 타입의 맵 타입으로 가지고 오는데 변수 이름은 그냥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맵 타입에 담아왔으니까 자, 이 맵 타입도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java.util 두 개 중에 java.util을 선택하세요. util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바디도 빨간 줄 뜨면 임포트 시켜주세요. 여기 하나밖에 안 뜨죠? 자, 임포트 시켜주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자, name과 age 두 가지였죠? 자, 여기도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문자열을 받을 수 있는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변수에 방금 가져온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방금 가져온 값은 your name이라는 거죠. 자, map이라는 변수 안에 여기 담겨있죠. map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오겠다. get 여기 보면 여러가지 타입이 있죠. 오브젝트 키 값을 넣으랍니다. 키 값 요거 선택하시고 키 값은 name이었어요. 왜 name이냐고 여기 있죠. name 이 오브젝트 안에 name이라는 변수로 이걸 저장했고 age라는 이름으로 이걸 저장했어요. name을 찾으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your name이 들어있겠죠. 자, 근데 이 오브젝트 타입이 문자열로 저장되기 때문에 문자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법 toString 자, 여기에 있는 값을 꺼내서 name이라는 값을 꺼내서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이쪽으로 저장해줘라. 두 번째 age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맵 안에 들어있어요. 맵 안에서 찾아야겠죠. age라는 이름으로 찾아서 얘를 문자열로 변환해줘라. 자,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your name 이 저장돼 있고 여기는 16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죠? name에는 your name 두 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아까는 a를 그냥 여기 있는 걸 보냈잖아요. 요 두 개의 변수를 더해서 두 개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your name 16이라고 웹페이지로 돌려주겠죠. 값을 저장하세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웹페이지에서 클릭 미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your name을 오브젝트형을 만들어서 오브젝트 안에 name과 age라는 변수를 각각 만들고 name에는 your name을 저장하고 age에는 16을 저장해서 여기 오브젝트에 담아놨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JSON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아서 포스트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JSON이라는 방식으로 일로 전달이 되겠죠. JSON이라는 방식으로 담겨있는 그 오브젝트는 방금 전송된
방금 전송한 이 JSON이란 데이터는 컨트롤러의 맵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타입이니까 일로 들어오겠죠. 자,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은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키 값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name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라. age에 담겨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얘네들을 가지고 와라. name이라에 저장하고 age라고 저장하고 그 name과 age라는 변수를 더해서 다시 index.jsp로 돌려줘라. 실행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돌려준 값은 이 result로 들어오겠죠. result는 팝업 창으로 나올 테고. 자, 재시작하겠다. 그러면 OK 눌러주고. 자, click me. 자, 뭐라고 나오나? your name 16. 자, 이렇게 되죠. 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리 복잡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통신 방식, 우린 지금 AJAX라는 함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AJAX라는 함수 통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방식은 get 방식이 있고 post 방식이 있습니다. 자, get 방식은 주소창을 통해서 주소 URL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포스트 방식은 주소를 통해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포스트 방식이 조금 더 쓰기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요 두 가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매개 변수 없이, 아무 전달 인자 없이 바로 보내서 통신을 받았었고, 서버로 값을 보내고 받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써야 됩니다. 대부분 간단한 것들은 이걸로 구현을 하고, 좀 복잡하거나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은 포스트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번에 카 프로젝트를 배웠는데, 그거처럼 한번 전송하는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얘는 그대로 두고 name과 age로 전송하는 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src main 자바에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new 패키지, 이번에는 com.test.domain 도메인이라고 하고, 도메인 안에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class. 자, 이번에는 info, 첫 글자는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는 대문자 info 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info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info라는 클래스에는 두 가지 변수를 만들 겁니다. string 타입의 name, string 타입의 age. 자, 이 두 가지를 블록 지정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source, generator, getter, and setter 모든 걸 선택하고 last member 확인하시고 OK.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에 get name, 이 안에 있는 값을 꺼내갈 때 쓰는 get name, set name 이 값에 설정할 때, 여기라는 변수의 값을 설정할 때 get과 set 이렇게 한 쌍씩 됩니다. name과 age라는 변수가 있고 get name, set name, get age, set age. 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저장. 왜 이걸 만들었느냐? name과 age를 전송을 했잖아요, 컨트롤러에. 근데 이걸 일일이 복잡하게 map.get.name, map.get.h, age,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쓰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변수가 10개면 이걸 10번 써야 돼요. 그죠? 우리 카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쓰지 않고, 이거 그냥 주석 처리할까요?
작동 안 되게 추석 처리합시다. 그럼 작동 안 됩니다. 우린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방금 만든 info라는 클래스를 쓸 겁니다. info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해주시고, com.test.domain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만든 건 요거예요. 자, info라는 정보로 담아오겠다. 스프링은 이 클래스를 넣어놓게 되면 클래스 안에 있는 이름에 맞게끔 name이라는 이름과 age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지금 info 타입의 정보를 보냈구나 라고 판단하고 바로 여기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자, 그럼 info라는데 값이 들어왔겠죠? 인덱스에서 보낸 값 username과 16이라는 값이 info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꺼내는 방법 똑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할 뿐이에요.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info.get name 아까 get name, set name 만들었죠? string age info.get age 간단합니다. 아까 위에 거 요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짧은지. 이게 더 간단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name과 age에 담아서 반환 합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보죠. 여기서는 설명해주면 컨트롤러를 뭔가 변경했다. 컨트롤러를 뭔가 변경했다. 그러면 run as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웹페이지, 즉 JSP 파일을 뭔가 변경했다. 컨트롤러는 만지지 않고 이 부분만 변경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인터넷 창이 띄워져 있다고 한다면 리프레시만 하면 됩니다. 웹페이지만 변경이 되면 여기서 리프레시만 하면 되고요. 웹페이지 외에 나머지 것들, 뭐 웹 XML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래드 리프레시를 새로 해서 런에즈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런에즈를 하거나 그 차이점 알아주세요. 자, 클릭미를 클릭하면 자, 유어네임 16이라 똑같이 나옵니다. 통신 방식은 그대로 똑같고 클래스를 쓴 차이점이 있죠. 자, 포스트를 전송했을 때 이 포스트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무조건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송을 하는데 이 오브젝트 타입을 전송할 때는 string ify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게 되겠죠. 요거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이것을 통해서 전송을 했는데 서버에서 받을 때 서버 즉 컨트롤러입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이 오브젝트를 받고 싶다. 어떻게 받았느냐? 첫 번째 맵 타입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맵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클래스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클래스는 info라는 클래스였어요. 자, 이 방식으로 받아도 되고 이 방식으로 받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받는 방식은 전부 포스트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보기 좋게 화살표를 써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은 포스트 방식이다.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재미없어.
자, AJAX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get 방식과 post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get 방식은 URL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고 post에는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값을 저장해서 전송을 한다. 그럼 이 값을 서버에서는 받아서 둘 중에 하나로 받아야 됩니다. 클래스로 만들어서 받든가 맵으로 만들어서 받든가. 자, 자주 쓰는 타입이라면 당연히 인포처럼 자주 쓰는 거라면 뭐 회원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빈번하게 쓰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클래스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좋고, 일회성이다. 단 한 번밖에 조정을 안 한다. 그러면 맵 타입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비동기식 방식으로 서버와 컨트롤러가 저장하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받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요 안에 코드를 추가해서 결과값만 보여주면 됩니다. 웹페이지. 고생했습니다.